만약 쉰이 넘으셨고 밤에 소변을 보러 여러 번 깨시거나 소변 줄기가 약해졌거나 항상 소변이 마려운 느낌을 받으신다면 제가 지금부터 전해드릴 내용이 어르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이 단순히 노화에 피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지만 최신 과학 연구는 충격적인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지금 어르신의 주방에 있는 음식들이 전립선 성장을 부추기거나 아니면 자연적으로 전립선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어르신의 전립선을 키우는 숨겨진 식단 요인들을 밝히고 임상 연구에서 최대 30%까지 전립선 크기를 줄일 수 있다고 입증된 정확한 음식들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다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수십 년간의 연구와 남성들이 나이가 들면서 활력과 독립성을 되찾도록 도운 실제 경험에서 얻은 지혜를 나누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우리는 쉰이 넘는 거의 모든 남성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이 고가의 약물이나 침습적인 시술만을 제공하는 문제에 대해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어르신께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어르신의 전립선은 매일 호르몬 신호에 반응하며 특정 식단 선택을 통해 이러한 신호를 바꾸면 전립선이 실제로 줄어들기 시작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는 전립선이 커지게 하는 가장 큰 3가지 식단 실수, 염증을 줄이고 전립선 조직을 줄일 수 있는 과학적으로 입증된 5가지 음식, 그리고 전립선 비대의 원인이 되는 성장 호르몬을 낮출 수 있는 간단한 식사 일정을 다룰 것입니다. 이 프레젠테이션이 끝날 무렵이면 어르신은 다시 소변을 시원하게 보고 밤새 숙면을 취할 수 있는 완전한 로드맵을 갖게 되실 것입니다. 먼저 어르신의 몸 안에서 전립선이 커지게 하는 실제 상황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과학자들이 이화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 물질을 분해하는 호르몬, 과동화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것, 물질을 만들어내는 호르몬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유지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극적인 변화가 생깁니다. 동화 호르몬이 우세해지기 시작하며 여기에는 에스트로겐, 프로락틴, 인슐린, 코르티솔,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이 포함됩니다. 대부분의 남성분들이 결코 이해하지 못하는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동화 호르몬은 단순히 근육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치 않는 전립선 조직을 포함하여 몸의 모든 조직을 만듭니다. 전립선은 원래 요도를 도넛처럼 감싸고 있지만 이러한 성장 호르몬이 증가함에 따라 전립선은 확장되어 그관을 점점 더 강하게 조이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어르신의 소변 줄기가 약해지고 방광을 완전히 비울 수 없으며 매일 밤 여러 번 깨는 이유입니다. 이 문제를 일으키는 염증과 호르몬 교란이 매일 어르신이 섭취하는 음식으로부터 엄청난 촉진을 받는다는 충격적인 진실이 있습니다. 전립선 성장에 불을 지피는 음식들이 있는가 하면 그 불을 끄고 실제로 과정을 역전시키는 음식들도 있습니다. 이제 어르신의 주방에 숨어있는 가장 큰 동화 호르몬 유발 식품들을 공개하겠습니다. 전립선을 자라게 하는 첫 번째 주범은 우유와 유제품입니다. 이것이 놀랍게 들릴지 모르지만 유제품에는 인슐린 유사성장 인자1과 에스트로겐 같은 성장 호르몬이 가득합니다. 젖소들은 호르몬으로 가득 차 있으며 어르신이 치즈, 우유 또는 요구르트를 섭취할 때 전립선 조직 성장을 부추기는 동일한 호르몬을 직접적으로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주범은 설탕입니다. 설탕이 든 음식을 먹는 순간 인슐린 수치가 급격히 치솟습니다. 이것이 바로 푸짐한 식사 후에 그렇게 피곤함을 느끼는 이유이며 일부 사람들은 이를 식곤증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인슐린은 어르신의 몸에서 가장 강력한 동화 촉진제 중 하나이며 전립선 세포가 성장하고 증식하도록 직접적으로 신호를 보냅니다. 다음은 알코올, 특히 맥주입니다. 남성이 정기적으로 맥주를 마시면 몸의 에스트로겐 수치가 높아집니다. 이것이 바로 과도한 맥주가 남성에게 여유증 또는 남성형 유방이라고 불리는 것을 유발하는 실제 이유입니다. 에스트로겐은 조직을 만드는 여성 호르몬이며 남성에게서 높아진 에스트로겐 수치는 전립선 비대에 크게 기여합니다. 가공육은 호르몬 교란 화학물질을 포함하고 있어 전체 내분 비계를 불균형하게 만들기 때문에 또 다른 큰 문제입니다. 다음으로 콩버거와 콩 같은 콩 제품이 있습니다.
이것들을 대량으로 섭취하면 에스트로겐 우세 현상이 발생하여 이 조직 형성 호르몬이 어르신의 몸에 더 많이 넘쳐나게 됩니다. 어르신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플라스틱 포장재와 BPA 플라스틱은 실제로 어르신의 몸에서 에스트로겐처럼 작용합니다. 플라스틱 용기에 음식을 데우거나 플라스틱 병으로 음료를 마실 때마다 전립선 성장을 부추기는 에스트로겐 모방 화합물을 섭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교활한 주범은 씨앗 기름입니다. 저는 대부분의 샐러드 드레싱, 스낵 식품, 레스토랑 튀김에 들어있는 기름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카놀라유, 대두유, 옥수수유, 익곤유, 해바라기유. 이들은 초가공되어 있으며 오메가6 지방이 극도로 많고 몸 전체의 만성염증을 유발합니다. 이 기름들이 산화되면 뜨거운 팬에 요리할 때 거의 즉시 발생하는데 어르신의 DNA를 손상시키고 몸이 더 많은 성장 호르몬과 전립선에 더 많은 부종으로 스스로를 복구하도록 유발하는 화합물을 생성합니다. 이제 이러한 동화 호르몬 과부하를 실제로 해독하고 전립선이 건강한 크기로 돌아오도록 도울 수 있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십자화과 채소이며 이들은 아무리 많이 드셔도 좋습니다.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 루꼴라에는 간이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몸에서 제거하도록 돕는 강력한 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장량은 매일 별표 한 컵 반, 약 360ml, 별표으로 이는 대략 90g에 해당합니다. 다음은 아연이 풍부한 음식, 특히 호박씨와 굴입니다. 아연은 호르몬 균형과 전립선 건강에 매우 중요합니다. 별표 한 온스, 약 28g, 별표의 호박씨만으로도 전립선이 제대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상당한 양의 아연을 제공합니다. 이것들을 먹기 가장 좋은 시간은 점심 식사 후 간식으로입니다. 녹차는 전립선 건강을 위한 또 다른 강력한 식품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테스토스테론을 전립선을 붓게 만드는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실제로 차단하는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와 같은 카테킨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매일 2잔, 각각 250ml 정도를 마셔야 하며 가급적 오전 중순과 오후에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비트와 토마토는 순환을 돕고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질산염과 리코펜이 풍부합니다. 토마토의 리코펜은 여러 연구에서 전립선 염증을 줄이고 심지어 비대해진 전립선 조직을 축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정말 흥미로운 부분은 여기입니다. 무엇을 먹느냐뿐만 아니라 언제 먹느냐가 전립선 크기에 극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식사 시간은 전립선 성장을 조절하는 바로 그 호르몬에 영향을 미치며 저는 지금부터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몸의 자연 치유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수 있는 간단한 식사 일정을 보여드릴 것입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이 전립선 건강에 대해 결코 말해주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식사 시간은 무엇을 먹느냐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매일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을 하는 것은 전립선을 자연적으로 줄이는 가장 강력한 도구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정확히 어떻게 작동하고 안전하게 하는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단식을 하면 몸에서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 인슐린 수치가 상당히 떨어집니다. 인슐린은 전립선이 자라도록 신호를 보내는 동화 호르몬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인슐린 수치를 장기간 낮게 유지함으로써 어르신은 본질적으로 전립선에게 확장을 멈추고 치유를 시작하라고 명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단식 중에는 오토파지라고 불리는 훨씬 더 강력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것은 손상된 전립선 세포를 포함하여 손상된 세포가 분해되고 재활용되는 어르신의 몸의 자연적인 청소 과정입니다. 오토파지를 수년간 전립선에 축적되어 온 염증과 세포 손상을 청소하는 생물학적 재설정 버튼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것을 실행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모든 식사를 8시간 창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오전 8시부터 저녁 6시까지 또는 오전 10시부터 저녁 6시까지 식사를 한 다음 날 아침까지 단식할 수 있습니다. 단식 시간 동안에는 물, 블랙커피 또는 일반 녹차를 마실 수 있지만 칼로리는 전혀 섭취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어르신이 당뇨병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라면
어떤 단식 프로토콜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혈당을 검사하고 의료 제공자와 상담해야 합니다. 단식은 혈당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으며 당뇨병 약을 복용 중이라면 위험할 수 있습니다. 깊은 수면의 중요성. 여기 어르신을 놀라게 할 만한 것이 있습니다. 깊고 질 좋은 수면을 취하는 것은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호르몬 균형을 회복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수적입니다. 깊은 수면 중에 어르신의 몸은 성장 호르몬을 생성하지만 전립선을 더 크게 만드는 종류가 아닙니다. 이것은 손상된 조직을 복구하고 이화 호르몬과 동화 호르몬 사이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성장 호르몬입니다. 반면에 수면 부족은 코르티솔 수치를 높입니다. 코르티솔은 전립선 성장에 기여하는 동화 호르몬 중 하나입니다. 매일 밤 6시간 미만으로 꾸준히 수면을 취하는 남성은 전립선 문제 발생률이 훨씬 높습니다. 전립선 건강을 위해 수면을 최적화하려면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식사를 중단하십시오. 이것은 수면 주기를 방해할 수 있는 인슐린 급증을 방지합니다. 침실은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십시오. 암막 커튼을 고려하고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모든 전자기기를 제거하십시오. 이러한 식단 변화가 얼마나 강력할 수 있는지 완벽하게 보여주는 이야기를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62살의 민수 씨와 함께 일했습니다. 그는 매일 밤 소변을 보러 4~5번씩 일어났습니다. 그의 소변 줄기는 너무 약해서 방광을 비우는데 몇 분이 걸렸습니다. 그는 지쳐 있었고 좌절했으며 그의 의사는 심각한 부작용이 있는 고가의 약물을 강요하고 있었습니다. 민수 씨는 제가 해결책이 그가 먹는 것을 바꾸는 것만큼이나 간단할 수 있다고 말했을 때 회의적이었지만 무엇이든 시도할 만큼 절박했습니다. 저희는 그의 식단에서 모든 유제품을 제거하는 것으로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치즈, 우유, 요구르트는 없었습니다. 불과 2주 만에 그는 밤에 5번 대신 3번만 일어나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모든 설탕과 가공식품을 끊었습니다. 민수 씨는 매일 2잔의 탄산음료를 마시고 가공육을 정기적으로 먹고 있었습니다. 이것들을 제거하자 한 달 안에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2번으로 줄었습니다. 그런 다음 우리는 전립선 치유식품을 추가했습니다. 매일 아침 민수 씨는 2번째 커피 대신 녹차를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점심으로 매일 브로콜리와 케일이 들어간 큰 샐러드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간식으로는 과자와 치즈 대신 한 줌의 호박씨로 바꾸었습니다.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8주 후 민수 씨는 대부분의 밤에 밤새 숙면을 취했고 가끔 한 번만 일어났습니다. 그의 소변 줄기는 다시 강하고 일정해졌습니다. 그는 제게 자신의 삶을 되찾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이 너무 간단하게 들리거나 좋아하는 음식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사항을 해결하고 결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몇 가지 고급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모든 변화를 하루아침에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매주 한 가지 변화부터 시작하십시오. 첫째 주에는 유제품을 제거하십시오. 둘째 주에는 설탕을 끊으십시오. 셋째 주에는 십자화과 채소를 추가하십시오. 이러한 점진적인 접근 방식은 몸이 쇼크 상태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고 변화를 훨씬 더 지속 가능하게 만듭니다. 유제품과 가공육 없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에 대해 걱정하신다면 자연산 생선, 적당량의 목초 사육 소고기, 그리고 햄프시드와 퀴노아 같은 식물성 단백질에 집중하십시오. 이들은 일반적인 유제품과 가공육의 호르몬 교란 효과 없이 깨끗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자주 여행하거나 바쁜 일정을 가진 분들에게는 식사 준비가 중요합니다. 매주 하루를 들여 찐 브로콜리, 미리 잘라둔 채소, 그리고 소분된 호박씨를 대량으로 준비하십시오. 이러한 음식들을 쉽게 구할 수 있도록 해두면 바쁜 생활 속에서도 전립선 치유 식단을 지키기가 훨씬 쉬워집니다. 여기 결과를 가속화할 수 있는 고급 팁이 있습니다. 루틴에 고품질이 커큐민 보충제를 추가하는 것을 고려해 보십시오. 커큐민은 강황의 활성화합물이며 연구에 따르면 일부 처방약보다 전립선 염증을 훨씬 더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흡수율을 2000%까지 높여주는 후추 추출물이 포함된 커큐민 보충제를 찾으십시오. 무엇을 언제 기대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실적인 기대를 설정해 드리겠습니다. 대부분의 남성은 이러한 식단 변화를 시작한 지 2주에서 4주 이내에 비뇨기 증상 개선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가장 먼저 알아차릴 것은 일반적으로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6주에서 8주가 지나면 소변줄기 강도와 방광을 완전히 비우는 능력에 상당한 개선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많은 남성들은 몸의 만성염증이 감소함에 따라 에너지 수준이 증가하고 전반적인 기분이 좋아졌다고 보고합니다. 최대 전립선 크기 감소를 포함한 완전한 효과는 일반적으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이것이 긴 시간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전립선이 하룻밤 사이에 커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문제가 생기는데 수년에서 수십 년의 호르몬 불균형과 염증이 필요했으므로 자연적으로 역전시키는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어떤 남성은 빠르게 극적인 개선을 보이는 반면 어떤 남성은 더 인내심을 가져야 합니다. 어르신의 타임라인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전립선 문제를 겪은 기간, 전반적인 건강 상태, 식단 권장 사항을 얼마나 엄격하게 따르는지, 그리고 스트레스 수준이 있습니다. 결론, 어르신의 전립선은 매일 호르몬 신호에 반응합니다. 어르신이 섭취하는 음식과 식사 시간을 통해 이러한 신호를 바꾸면 전립선이 줄어들 것입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닙니다. 생화학이며 어르신이 이를 통제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제품, 치즈, 요구르트, 우유를 끊으십시오. 설탕 섭취를 극적으로 줄이십시오. 알코올 섭취, 특히 맥주를 제한하십시오. 브로콜리, 케일, 콜리플라워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를 매일 드십시오. 이 채소들은 간이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해독하도록 돕는 화합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녹차를 잊지 마십시오. 녹차는 단순히 건강한 음료가 아니라 전립선 치유제입니다. 녹차의 카테킨은 테스토스테론을 전립선을 붓게 만드는 호르몬인 디하이드로테스토스테론으로 전환시키는 효소를 차단합니다. 녹차는 또한 염증과 싸우고 과도한 에스트로겐을 해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매일 14시간에서 16시간 동안 간헐적 단식을 고려하십시오. 이 간단한 습관은 인슐린 수치를 낮추고 오토파지를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토파지는 손상된 전립선 세포를 청소하고 염증을 줄이는 어르신 몸의 자연적인 과정입니다. 오늘부터 한 가지 변화를 시작하십시오. 아주 작은 변화라도 추진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아침 커피를 녹차로 바꾸든, 오후 간식으로 한 줌의 호박씨를 추가하든, 아니면 하루 한 끼 식사에서 유제품을 제거하든, 모든 긍정적인 변화는 어르신을 더 나은 전립선 건강으로 이끌 것입니다. 어르신의 수면, 소변 흐름, 자신감, 그리고 독립성 모두는 이 정보로 행동하는 데 달려 있습니다. 과학은 명확하고 전략은 입증되었으며 선택은 어르신의 몫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을 남기고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재미있는 영상을 위해 구독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